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으로 큰 폭의 오름세도 그리고 큰 폭으로 내리지도 않는 고하권 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37포인트나 급반등하면서 지난주 낙폭을 일부 되찾았지만 추세적인 회복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특별한 재료나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고 오늘 국내 증시는 숨고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군요. 201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강세입니다. 52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남겨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두 분께는 책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한국전력을 필두로 한 전기 가스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지능기업 악재로 건설주는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월달 모멘텀이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방향성 탐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수급 수치도 나오지 않으면서 간밤 뉴욕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포인트 오른 201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1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2003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경기 매물로 추세되고 있어서 오늘자 2010포인트 중반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5거래일 만에 소폭 매수로 돌아왔던 외국인 오늘장 다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94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223억 원 그리고 기관이 68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째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오른 52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도 이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중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9시 30분 구간에 파란불이 들어오며 519포인트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자 520포인트 아슬아슬하게 지켜가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33억 원 그리고 기관이 6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3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120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50전 상승한 112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의 재정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유로화 약세에 달러 매수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환율은 1125원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대기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살짝 오르다 그쳤던 조선주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양도 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 11% 급락했던 STS조선양도 오늘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주는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토성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1차 부도를 냈다는 소식에 건설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도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각 포함해서 1%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태양광 업체들의 매출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성장 기대감에 태양광 관련주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TCK가 13.8% 현재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OCI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솔미스가 4% 이상 오르면서 태양광 관련주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대전과 거제를 잇는 철도 계획 확정 소식에 철도 관련주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GI블루와 리노스, 동양강철이 모두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생명전기와 대아티의 비츠로시스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산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에 이어서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피쉬플레이션으로 수산물 관련주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원수산과 신라 SG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사주 오양도 9% 급등하고 있고요. 신라 교육도 5% 강세 보여주면서 수산주 역시 급등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중국이 오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 중국 경제에 대한 긴축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역시 시장에는 지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상승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하회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현재까지 보합권 내 움직임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1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나오셨고요. 또 홍희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갑자기 탄력을 잃었는데요. 외국인 매수, 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일희일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올 들어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2조 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했었는데요. 반면에 연기금은 1조 2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었고 개인 쪽은 3조 1천억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의 공백을 과연 개인과 연기금이 메울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김도영 팀장님, 네,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의 방어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공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연기금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 즉 상승 모멘텀에 좀 더 강한 매기를 붙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 방어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랩 상품을 랩 어카운트 상품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측면이겠죠. 하지만 시장의 종목들에 따라서 편중되어 간다라는 측면이겠죠. 즉 8조 원 규모까지 확대되었던 랩 시장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중소형 증권사로의 상품화가 전략이 좀 펴지고 있는데요. 이 측면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은 발생될 수 있지만 한 종목군에 대해서 편중되어야 된다는 시점으로서 좀 불확실성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연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 방어 역할이 좀 강한 것이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기에는 약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장에서 연기금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연초에 이제 장밋빛 전망이 나왔었죠. 코스피가 2,400에서 5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힘든 겁니까? 홍희진 전문가님. 아닙니다. 그 외국인의 매도가 있다고 해도요. 그 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물량을 쏟아낼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큰 것이지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씩 그 매물이 출하가 될 경우는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007년 그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 고점을 찍을 당시에도 외국인은 상당한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은 매도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상당히 외국인의 매도가 완화가 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970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줌으로써 일단은 매도폭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지수가 지금 크게 그 충격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한 그 물량을 그 기관 쪽에서 투신이나 연기금 또한 이제 개인 쪽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지 전체적인 외국인의 이탈이 있다고 해서 시장에 큰 우려를 갖는 거는 좀 너무 그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도 속도가 중요한 것이지 추세적인 이탈로 보기는 힘들겠다라는 홍희진 전문가의 말씀이셨습니다. 김도영 팀장님.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장에 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5거래일 동안 단기 급락 부분이 발생이 좀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필두로 했던 게 외국인들의 매도, 차익 매물 공격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투매에 동참은 하지 말자라는 측면인데요. 즉 연기금 부분에 대해서 6조, 올해 같은 경우 6, 8조 규모까지 확대를 더
연장해서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측면일 때 공격적인 매수 진입은 어렵더라도 주가를 방어하는데 저가 메리트 부분에서는 공격적인 포트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겠죠. 이 측면을 살펴봤을 때 중장기적인 측면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역시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홀딩해서 좀 더 즐겨보는, 시장을 즐겨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홍희지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에 대해서 연출이 좀 더 급락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속도전에 대해서 좀 더 유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관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키포인트로는 기관 장세, 즉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 손에 놀아나는 것보다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더 안겨줄 확률이 좀 더 확률 게임에서 커진다는 포인트를 봤을 때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종목을 한번 넣어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끝으로 건설주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능기업의 워크아웃 결정이 나면서 시장에서는 건설 경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지능기업의 1차 부도설까지 나오면서 건설주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설주 대응 방법 좀 짜주세요. 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대형 건설사를 필두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그 건설 업황보다는요, 해외 플랜트 쪽으로 일단은 좀 치우쳐져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을 때 건설 업종도 지금 업종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업종 내에서도 종목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좀 해외 플랜트 비중이 있는 기업들로 좀 눈을 돌리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오늘 지금 하락이 있잖아요. 하락이 있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과대가 좀 일어난다면은 뭐 기술적인 반등은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주를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한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장기적으로 보실 때도 좀 해외 플랜트 부분에 좀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략 토크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가 들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영 팀장님의 포트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김대영 팀장님 종목 배틀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한 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삼성전기 주가 낙폭도 컸었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기 2월 1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대영 팀장님 한 종목 더 있었는데 삼성테크윈이죠. 매도를 했습니다. 85,000원을 매도가로 잡아주셨었고요. 손절가가 이탈됐기 때문에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김대영 팀장님, 네. 삼성전기만 남아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꿨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포트 편입에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태워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측면을 한번 먼저 삼성전기를 시작을 해서 테크닉까지 한번 종목 상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업황 부분의 턴어라운드 시점 부분을 1분기에서 2분기로 변경을 좀 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잘 갔던 주식이 13만 4천 원에서 13만 9천 원대, 14만 원 언저리 부분의 매물대 부분에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2만 원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13만 원대에 대해서 공방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업황 호조로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매물대에서 걸쳐졌다는 형국이었죠. 이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하락을 키우려고 했던 시점이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이탈했던 매물대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저점 부분에 대해서 다지기가만 마무리만 된다라면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즉 우리가 손절가를 말씀드렸던 10만 5천 원, 즉 그 부분까지는 이탈할 확률이 거의 적다라는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포트에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계속해서 한번 보유해서 홀딩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이 삼성 테크인 부분인데요. 삼성 테크인 업황 부분과 함께 그래핀 소재주 쪽에서는 턴어라운드 시점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85,000원대 부분에서 이탈할 때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던 측면이었는데요. 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기관의 매도가 85,000원 이하에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좀 부정적이었던 측면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로 조금 이 부분에서 다시 재차 올라가야 했던 흐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즉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는 주식은 수급적인 측면에 기관 장세 속에서 기관이 매도하고 있다는 측면에 수급이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관심 종목만 주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82,000원 부근에서 완벽하게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삼성테크는 태울 수 있는 기회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두영 팀장님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점이 이제 공격적으로 종목을 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잠시 뒤 신규 종목 배틀 두 종목도 살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홍희진 전문가 배틀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홍희진 전문가는 오늘까지 4가지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십니다. 4가지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군요. 아시아나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수익이 더 증가했습니다. 대한통운 매각 주식수 그리고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수익이 25%를 넘어가고 있고요. 최근 지수 조정에도 탄력적인 반등을 보였던 두 종목이 포트에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OCI인데요. 하이닉스는 7%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OCI는 최근 2거래일간 급반등하면서 어제는 7%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3% 더 오릅니다. OCI는 수익이 이제 4% 정도 나고 있고요. LG화학 지난주보다 수익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홍희진 전문가 오늘 2가지 종목을 매도하십니다. 한솔테크닉스는 57,000원으로 주셨던 손절가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현대산업은 탄력 둔화로 매도하십니다. 홍희진 전문가님은 수익률이 여전히 좋으시네요. 시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일단은 그 한 주간의 시장이 불안하지만 일단 한 주 더 지켜보고 포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가진 포트 중에서는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도 물론 하락을 했었지만은요, 어제 그 흐름을 볼 때 상당히 그 또한 반등도 빠른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일단은 더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대산업과 한솔테크닉스를 지금 2가지를 포트에서 좀 정리를 시켰는데요. 현대산업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대산업 지금 잠깐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을 뚫고 나서 36,000원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왔었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좀 그거에 대한 지지를 하지 못하고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동안의 급락 부분을 어제 좀 시장이 강할 때 상당히 만회를 해줬어야 그 힘이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도 시장 대비 강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흐름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포트는 제외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이제 나는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 손절 라인이 지금 또 한 번 이제 바뀌었죠. 지금 이번에 손절 라인은 한 31,000원 정도로 내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건설 경기 그 회복이거든요. 지금 보신다면은 뭐 전세나 지금 가중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반등의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지만은 3월 또한 지금 악재, 금리 인상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1,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종목으로 지금 보여드릴 종목은요,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를 사자마자 제가 손절을 하는 그런 지금 좀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시장 상황과 너무 안 좋게 지금 이제 추천을 드린 게 아닌가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하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 지금 앞으로 잡에서 크리스탈 온 쪽에서 LED 쪽에 지금 성장성에 부각이 되면서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은 기본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반등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조금 윗꼬리
입꼬리가 단 모습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요. 지금 저는 배팅 차원에서 포트에서 제외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홀딩하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53,000원의 이탈이 없다면은 지속적으로 한 6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53,000원 손절가 6만 원 정도의 목표가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집트 사태에서 조금 유가 불안이 좀 나오지 않기를 바랬었는데요. 다행스럽게 긍정적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 돌파 후에 11,300원 부근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부근에 이탈이 없다면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홀딩하시는 관점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수요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를 하면서 지금 상승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추세적으로 중장기 추세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격대인 11,500원의 이탈이 있다면은 일단 한번 끊어주시고 추이를 다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에 왔을 때 지금 이평선도 이역이 좀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하시고 나서 다시 지켜보는 전략이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다음번에 봐드릴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많이 이제 관심이 이제 있으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 대비 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극히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상당히 양호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반등이 빠른 종목이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하이닉스 지금 미국장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실 때 일단은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고 해서 먼저 파시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상 2년 내 최고 가장 신고가를 2년 내 가장 높은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29,300원 지금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3만 원의 안착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목표가 33,000원 정도로 설정해드리겠고, 지금 손절가는 제가 지금 그어드린 지지선입니다. 27,200원을 중장기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며, 단기적으로는 28,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봐드릴 종목 LG화학입니다. LG화학 그동안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면서 지금 급락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한 지금 반등 또한 3%대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죠. 이런 측면을 보실 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이탈한 측면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은 동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석유화학에 대한 지금 수요 증가와 그 다음에 지금 평광판 세계 점유율 1위 부분이라든지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지금 세계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37만 원의 이탈이 없는 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세가 좀 부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37만 원의 이탈이 없다면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인진 전문가 책임감이 아주 강하시죠. 전반적으로 OCI 빼고 모든 종목을 AS 해주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고요. 하이닉스 역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다음 주 기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 배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 팀장님 오늘 두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한 종목만 먼저 발표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LN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디스플레이 쪽에서 양극화 물질 쪽에 대해서 한 특화점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TFT LCD 쪽의 백라이트 유닛 부분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 협력 업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현재는 노트북과 PC 그리고 휴대폰 쪽에 대해서 매기가 붙었던 것이 2차 전지의 규모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 가장 먼저 필두로 잡힐 것이 바로 전기차 쪽으로의 빠르게 이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면 같은 경우는 2012년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은
10% 이상 자동차 일반 휘발유 대비했을 때 10%의 급성장을 한번 점치고 있는 측면인데요. 최근 들어서 완제품 제작 쪽에서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 SDI 대기업들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쪽에서는 양극화 물질 쪽에 대한 전액 쪽으로 소재 생산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삼성과 LG그룹의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직접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LNF의 양극화 물질 생산에 따른 그 규모는 삼성 SDI의 전량 지금 현재 납품이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또한 2차 전자 부분에 대해서 양극화 물질을 LG화학 쪽에도 지금 공급 계약을 지금 체결을 좀 한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서 소재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 원가의 75%를 차지하는 가운데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설비 증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4기 증설이 지금 완료가 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드라이브는 즉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 증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 시장의 업황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LNF를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2만 원대에서 2만 7천 원까지의 단기 슈팅이 나오고 나서 등배 구간에 또다시 재차 3만 4천 원대 강한 돌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등배 구간에 발생했던 측면에서 업황에 호전하는 부분과 기대감이 좀 발생이 좀 반영이 되었었죠. 하지만 3만 4천 원 이후에서 4만 원대 신고가 갱신분에 살짝 오버슈팅이 좀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재차 눌리면서 지금까지 계속 눌려있었던 측면인데요. 이제 바닥다지가 이루고 있다는 두 가지의 노란색 배트를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의 매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중장기를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선취 측면에서 2차 전지의 매력을 양극화 물질에서는 설비 투자 직접 수혜까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수혜를 가져온다는 측면을 봤을 때 매수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2만 350원에서 2만 1,100원이 어제 종가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만 4,500원 규모의 단기 매물대가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측면까지는 1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2차는 조금 더 높은 25,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손절가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주봉상에서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박스를 만들었던 부분이 발생되긴 했었지만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낮은 측면에서 했을 때 19,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훈 팀장님 첫 번째 신규 종목은 LNF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하셨다가 장중에 빠르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홍희진 전문가 신규 종목으로 한진해운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포트에도 이미 들어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만큼 어떤 매력이 더 남아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네. 어떤 관점이신지요? 일단은 제가 먼저 그 관심 종목으로 편입한 종목은요. 저는 이제 종목보다는 종목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대비 어떤 상황이냐, 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 앞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거,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요. 일단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쭉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업황도 좀 개선이 되고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동안에 그 1월 달에 신고가를 찍고 나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매수 타이밍에 지금 도래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오늘 관심 종목을 지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는 게 한진해운 컨테이너 인덱스가 올해 한 4월 정도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월 9일 날 지금 사상 2년 내 최고의 지금 인덱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BDI 지수는 지금 급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컨테이너 인덱스 같은 경우는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에 대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영업이익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또한 지금 미국 경기가 지금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의 신호가 지금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겠죠. 이런 측면을 보실 때 수요와 지금 가격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한진해운 지난번에 41,9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깃발형으로서 상승 추세에 아직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지금 단기 지지선이 37,500원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지금 37,500원의 지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그 지지 라인이 좀 강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고 시장 상황도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유가 상승이 좀 부담이 되고 있긴 하지만 원화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격인 36,000원의 이탈이 있다면은 추세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이 선으로 지금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리스크가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 가져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진해운에 대한 투자 의견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대영 팀장님 한 종목 더 있으시다고요?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주네요. 네, 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이뻐한다는 그건 농담이고요. SL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SL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조등, 즉 헤드램프 쪽에 대해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측면 봤을 때 조향장치와 샤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매출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설비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시켰던 부분이 직접 매출 드라이브를 영업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차 쪽으로 해서 매출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왔던 것이 5대 GM을 비롯해서 5대라고 말씀드리는 5대 메이커인데요. 중국 부분에서 체리와 그리고 동풍, 상해기차 쪽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 드라이브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부분에서 관세 철폐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에 직접 매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현대 위아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PER 기준은 10배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 봤을 때 현재 6에서 7 정도 배수로 나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의 상장주들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재평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봤을 때 SL 동사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직전 고점에서 신고가 갱신 이후에 시장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현재 눌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매기한다는 측면이 있을 때 일단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가격들이 18,800원에서 19,350원 부근에서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에 강하게 현재 눌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일단은 한번 오늘 종가 부근에서 적절하게 매수를 한번 잡아서 가져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즉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다 지우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금요일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잘 견디던 것이 오후장에 같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좀 맞았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지해야 될 가격, 즉 19,350원에 지지하려는 힘이 좀 강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2,0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22,000원에서 시장 대비했을 때 컨퍼런스, 자동차 부품주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감이 붙일 수 있다면 2차 목표가는 25,85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마지막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신고가 갱신 이후에 대해서 재차 불안감이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대영 팀장님 그리고 홍인진 전문가 신규 종목 배틀 종목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스타 Q&A를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기는 방법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와글와글 게시판을 이용해 참여를 하면 글자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을 더 자세히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와글와글 게시판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기아차네요. 기아차를 53,0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기아차가 지금 이대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또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동차주 실적이 좋을 것이다. 누구나 전망을 하고 있고 지속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김대웅 팀장님, 네. 기아차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매력은 이제 그랜저 신차 출시의 효과가 좀 있었죠. 예. 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아차도 여전히 신차 효과가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의 영업이익 부분의 증가 부분 그리고 나머지 펀더멘털 부분은 잘 아시리라 하시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현대차 그리고 완성차 부분 대비했을 때 가장 견고했던 흐름의 눌림목을 제대로 유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53,000원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53,000원에서 53,500원에만 지지를 하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힘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현대차를 한번 살펴본다면 현대차 역시 지금 172,000원대의 지지 여부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했을 때 단기적인 부분의 고점 이후에 이탈 부분이 더 심하다는 측면이죠. 하지만 기아차를 우리가 살펴보면 역절하게 눌려있다는 측면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53,000원에서 53,500원 이탈을 지지를 한번 잡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 기아차의 중국 시장의 현지 법인이 활성화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기아차의 이제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100만 대 이상의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K5에 대해서 현지 생산에 대해서 매출 드라이브가 발생되는 걸 봤을 때 향후 더 긍정적이다. 즉 올해 2011년을 화두로 한다면 업황 부분에 반드시 관심 있게 두고 내 포트에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자동차 완성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부품주를 필두로 한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매기가 좀 붙어 있는데요. 자,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 중에 제가 매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금호 타이어라고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될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소비자 실제 지수했을 때 금호 타이어가 좀 더 품질 지수가 더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해외 쪽의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SL과 같은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의 부분에서 완성차가 영업 실적이 좀 낮게 나온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신차 효과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땐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매기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아차에 이어서 이번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을 5,090원에 20% 사셨다고요. 주변 사람이 이익 났다고 해서 소개로 따라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자꾸 떨어지는데요. 주식을 잘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세 관련주로 또 2차 관련주로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죠. 후성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의 주가가 5,300원 선까지 올라갔었군요. 자, 후성은 홍희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종목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들어가실 때 타이밍이 먼저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은 잘 되셨지만 타이밍이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흐름은 그렇게 오늘의 흐름은 갑작스럽게 지금 반등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21선에 대한 지금 지지가 일어나면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업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탄소 배출권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후성이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부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전해액 중에 이제 전해질 부분을 지금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한 지금 세계 점유율도 15%에 육박을 하고 있고, 현대 그에 맞춰서 지금 생산 설비도 증가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의 매출 증가와 이익으로 지금 전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부분에서 지금 핸드폰 지금
가장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인데요.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분량이요. 지금 현재 핸드폰에 들어가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분량의 3,000개 분량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분량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앞으로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동사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상당히 유망하다. 하지만 지금 매수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번에 그 5,30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매수한 가격이 이 근처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방송하기 전에 지금 분봉상 보신다면은 주가가 급반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1선에 대한 지지가 좀 확실하게 일어나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양호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신뢰도가 적은 구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1선 지금 4,500원 구간이 조금 더 단단하게 굳어질 경우는 지금 5,000원의 지금 매수가에서 좀 평단가를 낮추셔서 추가 매수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4,500원의 지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지지를 할 경우는 추가 매수 권해드리겠고 지금 일단은 목표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겠고요. 시장 상황과 지금 종목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4,500원을 좀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터플렉스와 종목명이 비슷해서 이름을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인터플렉스는 연성 회로기판 전문기업이고 오늘 상담 들어온 인텍플러스는 LED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외관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12,250원에 50% 사셨다고 신문에서 LED와 태양광 사업이 호황일 거라는 전망을 보고 샀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금년도 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기록이 됐는데 주가는 조금 고평가돼 있는 상태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받기 이전에 지금 화면 왼편에 보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기신 글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가 보낸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텍플러스는 김대영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인텍플러스 동사 부분에 대해서 업황 호조 부분에 기대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주 상장, 즉 공모 상장된 종목들에 대한 매매 기법을 필두로 해서 자신의 조금 역할론이 좀 발생이 좀 돼야 되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LED와 태양광 산업 그리고 반도체 쪽대에서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반도체 관련돼서 후공정 업체라고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매출 드라이브가 발생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매력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납품이 계속 안정적으로 드라이브가 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모가가 7,000원이었습니다. 7,000원 이후에 강한 급등 매기가 붙은 이후에서 주가가 살짝 올라갔던 측면 이후에 계속해서 연일 빠지고 있는데요. 이 측면 같은 경우는 유통주식수가 65%나 되다 보니까 그리고 먼저 사전에 프리보드 쪽에서 공모주 대비했을 때 실제로 물량이 조금 손바뀜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나온 종목들이 좀 많아지겠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업황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다는 실제로 단기적으로 신규 상장 이후에 손바뀐 부분 그리고 차익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공모가가 일단 7,000원입니다. 7,000원 부근까지 오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측면인데요. 이 측면일 때 이제 공모가 대비를 했을 때는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의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강한 상승 이후에 몇 상한가를 가고 난 이후에 재차 다시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타 같은 경우는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신규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기법상으로 살펴본다고 했을 때 바닥 따지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관심 종목에 뒀다가 그때 한번 매수를 1차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업황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거. 즉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비롯했을 때 자동차 부분하고 후공정 정비했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될 수 있고요. LED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업황 호조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일단은 손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는데요. 조금 어려워서도 여기서는 밑에 손절가 부분을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따지기가 어느 가격에서 들어올지
올지 모르겠기 때문에요. 그 바닥 따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재차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좀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닥 따지기가 저도 한번 이 7,000원대 공모가 대비해서 다져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요? 현재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7,050원 이후에 다시 재차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즉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고 나서 양봉을 그리든 다시 재차 올리고 나서 다시 이중 바닥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지금 가격 저가 매력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또다시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관가하지 마시고요. 좀 바닥이 다지는 걸 완벽하게 보시고 나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텍플러스 봐드렸고요. 이번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을 44,6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시겠다고 계속 갖고 가도 괜찮을지 올해 업황 흐름까지 짚어주십시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손절가 놓치고 큰 손실 보고 계신데요.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분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지 홍인진 전문가 의견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현대차와 이제 법정 싸움이 있죠. 지금 현대건설 부분에 대해 MOU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고를 한 뒤에 지금 결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초 정도로 지금 발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정 싸움 그 신청한 뒤에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주가는 지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업황의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건설 인수 MOU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정 싸움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판결이 지금 조속히 좀 빨리 해결이 돼서 악재가 해소가 되어야 주가의 좀 향방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의 업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전에 한진해운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2월 달에 2년 내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경기가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그러한 추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예측치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영업이익의 증가에 황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보신다면은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오늘 보신다면은 어제 오늘 저점이 지금 3만 원으로서 좀 상당히 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 매도세가 제한적으로 지금 나오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좀 줄어드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좀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시점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한 좀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상당한 손실 폭을 기록을 하셨지만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아까 그러한 부분 운임지수의 상승은 영업이익의 그 상승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법정 싸움 뒤에 흐름을 보시고 나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OCI인데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OCI를 오하나팔사님께서 39만 5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홍희진 전문가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샀던 가격대는 36만 9천 원이었는데 이분께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셨습니다. 오늘 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OCI를 김정 팀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진 전문가 포트에 있잖아요.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만 5천 원 참 지루하게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곧 좀 평단가 부분에서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 부분에는 계속 언급돼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했을 때 가장 강하게 좀 언급을 좀 드렸던 측면이었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공급 수주 부분에 대해서 최대 매출을 조금 계속해서 연일 갱신할 수 있다는 예상치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견고한 수요 부분이죠. 유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쪽에서 폴리실리콘 쪽에서 영업이 즉 공급 계약 체결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대비했을 때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단기적인 수급 상황을 살펴봤을 때도 외국엔 다시
재차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에 비했을 때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더 크다라고 규모가 더 확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 수주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 이제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상에서 우리가 저점 부분에 대해서 항상 돌파 이후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즉 고점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려서 올라오는 측면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고점으로 재차 매물대로 형성됐던 부분이 바로 34만 5천 원대 규모였는데요. 이 측면에 대해서 다시 이탈을 하지 않고 어제 부분에 수준 모멘텀을 실어서 러브콜과 함께 강한 매기를 좀 붙여줬는데요. 오늘 종가 부분에서 37만 8천 원의 부분에서 안착만 하고 올라간다면 또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을 갈 수 있다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신고가 대비를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 부분이 일단은 지금 이중 고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여지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꼬여있다는 측면에서 이중 고점이 좀 발생됐다는 측면이지만 다시 재차 올라왔다는 측면이 있을 때 지금까지 매수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직전 고점인데 40만 3천 원 강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일단 하고 나서 재차 눌린 부분에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종목은 동국실업입니다. 동국실업을 1,84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요. 1월 중순에 매수를 하셨고 한 달이 넘도록 주가는 빠지기만 합니다. 매수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홍희진 전문가님, 네. 동국실업 봐주세요. 예, 먼저 그 동국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지금 매출액은 어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진율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진율이 0.5%로서 지금 뭐 매출액에 나오더라도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가의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다른 부품주보다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품주와 동일한 그 흐름의 성격을 보이지 못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시점에서 매수하신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MB성산의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출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MB성산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도 덩달아 지금 하락의 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장기 이평선이 241선에 이탈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양복이 이틀 연속 지금 출회가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저항권이 1,800원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1,750원 정도의 반등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일단은 비중을 전부 터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나 아니시면 동종목에 이렇다의 매수세가 좀 의미 있게 좀 들어오는 시점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제가 지금 1,570원 정도, 지난 전저점 정도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1,55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하시고 나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NBS의 김종 팀장님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가 어제보다 8포인트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202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고 개인 역시 매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86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당겨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일부 시간에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을 위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글자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을 자세하게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